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5일 오전 9시 반인데요.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아서이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투자자인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고, 게다가 좀 특이하게 민코인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이 표명하고 실제로 투자도 했던 아주 유명한 강세론자죠. 강세론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내내 강세일 수밖에 없다. 물론 굴곡은 있고 역경은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아서 헬스가 저의 어제 영상과는 좀 다른 이유로 저와 마찬가지로 약 한 3년 내에 100만 달러까지 간다. 저도 어제 그랬죠. 어제 영상에서 오픈, USD 등등의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최소한 10배 그 정도로 오를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서헬스도 조금은 다른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서헬스가 얘기하는 그런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오늘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상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어제 얘기에 이어서. 자, 그 전에 오늘 지금 현재 한번 트레이딩 뷰의 그 차트를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금 계속 반등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9일선 이평선에 거의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반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제에 이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히 RSI 지수를 보면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과매도 구간을 터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 회복해서 지금 아직 과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60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MACD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플러스로 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 돌파는 골든 크로스 일단 형태인데 어느 정도 하락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접전 대비 그 가격이 이동평균선 9일 이동평균선 다시 회복하면서 단기 추세선 위로 올라온 점도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등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래도 요 4일 5일 사이에 블랙락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오랜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 1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900억 원 정도가 전체로 들어왔고, 특히 블랙락의 그 ETF에는 약 1억 1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0억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SP500 지수의 반등과 함께 어떤 기간 매수세, 그 다음에 악재성 뉴스를 상쇄하면서 가격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재개방 어떤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위험자산 심리를 좀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계속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로 나타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물론 요 RSI를 봐도 아직 70은 아니죠. 과매수 구간 아래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반등 초입이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MACD 이 히스토그램이 계속 확대되는지, 이 골든 크로스가 확대되는지 좀 보면서 단기 추세 지속 여부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중에 한번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릴 텐데, 소파 금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초단기 이자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거의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차트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지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소파 금리가 높습니다. 지금 3.6%대예요. 아직 높죠.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폭등이 일어난다 이랬던 시기에는 대부분 소파 금리가 1%대였습니다. 뭐 1% 이하일 때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 1%대, 2%대도 잘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소파 금리가 지금 3.6%대이기 때문에 좀 이것이 장기화된다,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힘들지 않나,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면서 어떤 반등의 시그널을, 특히 MACD 히스토그램이 계속 골든 크로스 된 이 부분이 계속 확대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단기관점을 형성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아서이스가 왜 어떤 이유로 도대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했는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서이스가 말했어요. 2028년경 AI 버블이 터지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간다. 제가 어제 오픈 USD 때문에 오픈 USD 전 세계 14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저 또한 10배가 오를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다른 이유에서 아서에이스도 저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AI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AI 버블은 올 건데 그거는 이전의 어떤 위기보다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위기 때보다도 더 미국 정부의 어떤 디폴트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절대 미국 정부가 AI 버블은 생기더라도 그것이 터지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낼 것이고 AI 기업과 은행들을 구제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어때요? 우리 항상 봐왔죠?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거죠. 예, 통화 가치 하락과 자본 낭비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러니까 민감도가 가장 높은 거죠. 떨어질 때도 가장 먼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감지하는 민감성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자본시장의 화제 경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100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I 버블과 연동하는 거죠. 그리고 AI 버블을 미국 정부는 예전의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때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버블이 터져버리면 예전처럼 금융기관이나 뭐 기업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용인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어떤 존폐를 걸고 디폴트를 막는 것을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비트코인은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비트코인과 AI 데이터 센터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아주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시는 분 아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등의 산업은 지금 가동 가능한 미국 기준에서 가동 가능한 모든 장단기 자금들을 먹는 하마로 작용 중이에요. 사실은 주요한 원인은 따로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AI 산업 자체가 특히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특히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엄청나게 센터들을 각지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여기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한테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돈을 다 빨아들이니까요. 뭐 가용 가능한 장기 자금뿐만 아니라 단기 자금까지 다 빨아먹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 규모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직간접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미 공적 자금으로 투입한 게 이미 기투입된 게 약 6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라면 840조예요. 예.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직접 자금을 투입한 거 말고요. 이제 민간에서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위해서. 그럴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줍니다. 이런 보증액이 약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1조 달러라고 합니다. 얼마예요? 1,400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부채의 1년 이자가 얼마예요? 한 1조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의 이자, 1년 이자 정도 되는 금액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터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미국 그냥 망하는 거예요. 디폴트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도 못 갚아요. 이자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예,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전의 버블과 다르게 AI 버블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치명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아서이스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달러, 그러니까 다용한 모든 수단을 벌여서라도 버블은 불가피하지만 버블이 붕괴하는 것, 터지는 거는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허황된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조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를 봐보면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산업은 사실은요. AI 산업이면서도 정확히 보면은 정부와 엔비디아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급 보증하는 부동산 PF 산업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막 지방 같은 경우에 2, 3년 전에 막 이 지급 보증된 게 다 터지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PF 산업이 다 좌초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막 정부 세금으로
몇몇 건설사 살려주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 AI 데이터 센터 산업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기가 들어오게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고 또 전기가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발전소. 미국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디젤 발전소로 많이 만드는데 디젤 발전소 아니면 SMR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사실 부동산 PF 산업이다, 토목 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AI가 들어간 그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이 버블이 터지도록 내버려두기 힘든 산업이에요. 정부의 디폴트, 더 이상 정부 예산이 없고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디폴트가 가능한 그런 규모의 공적 자금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이상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러니까 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사히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버블 붕괴가 올 텐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28년, 27년 이럴 때 올 텐데 이때 미 정부와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달러를 찍어낼 거라는 거죠. 옛날처럼 망하거나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찍어냈을 때 어떻습니까? 찍어내게 되면 돈이 많아지고 많아진 돈이 장기 자금이건 단기 자금이건 여러 군데에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 특히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소파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연준의 기준금리도 중요시 보고 10년물, 20년물, 30년물의 미국 국채 금리도 보지만 사실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소파 금리예요. 이게 이제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인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어쨌든 나중에 이것 또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는 초단기 내지 단기 자금이 들어가서 노는 곳이에요. 장기 자금은 아직은 잘 안 들어갑니다. 또 장기 자금, 중장기 자금이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클래러티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챕터에서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소파 금리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소파 금리가 제가 오늘 보니까 3.65예요. 되게 높은 겁니다. 되게 높은 거. 근데 여러분들 금융 위기 때나 금융 버블 때 2007년도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위기 때 소파 금리가 대략 1%대였어요. 1%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낸다는 거예요. 장단기 상관없이 막 찍는 거죠. 그때 주로 단기 자금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사히스가 AI 버블이 터지려고 하는 신호가 왔을 때 국가와 기업들이 나서서 특히 국가가 미국 정부가 엄청난 공적 자금을 더 투입할 거다. 달러를 찍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조. 이 기승전결은 너무나도 가능성이 높은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소파 금리를 엄청나게 떨어뜨릴 거예요. 왜냐면 시중에 돈이 단기 자금 포함해서 다 넘쳐날 테니까 소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몰립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아사히스의 이런 말이 단순히 당세론자로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무슨 AI 버블이랑 상관이 있어 라고 이렇게 돌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하면 뭐예요? 오픈 USD로 그 상징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브록시로 결합시킨 RWA 시장 때문에 블록체인에 잠겨진 블록체인에 올라갈 자산들이 커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자산들이 커지면 어때요? 수수료 수입이 몇십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블록체인이 생산하는 그 블록체인을 돌리기 위한 어떤 보안과 유동성과 활동성의 핵심 키 열쇠인 그 해당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이 생성하는 암호화폐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특히 비트코인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합쳐지면서 어쨌든 저는 2029년까지를 보는 거고 아사히스는 2028년 정도까지 했을 때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의 컨텐츠로 소화를 하시면서 당연히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좀 힘드시고 재미없다 해도 비트코인 꼭 쥐고 계시고 또 여유자금 현금이 생길 때 현금을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현금 자신에 맞는 비중으로 유지는 해야 됩니다.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좋은 편이에요. 물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그 전에 한번 좀 더 떨어지는 바닥을 짚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월
이때까지 포함해서 몇 차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바로 중간 그 선거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또 관련된 중요한 한번 뉴스를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은행이 스트래터지 비트코인 DAT 기업의 뭐 황제죠, 황제. 예. 대장주인데 스트래터지 주식을 23만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액이 거의 9,050만 달러. 예, 이르렀어요.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29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총 보유량은 거의 100만 주 가까운 96만 주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우리 개인들 어떻습니까? 아, 비트코인 안 될 거야. 이거 버릴까 말까. 아, 이거 언제까지 쥐고 있어야 돼? 이러지만 이렇게 시티은행 같은 미국의 전형적인 선수죠. 전형적인 은행, 금융기관이 고래급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어떻습니까? 스트래터지의 주식을 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시티은행이 스트래터지 주식을 사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클래러티 법안이 이걸 앞으로 제가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어떻다? 불법은 아니지만 법 외 상품이에요. 따라서 기관은 어떤 비용 처리나 회계 처리에 있어서 이게 부담스럽다고요. 잘못하면 여러 가지 철퇴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베타 테스팅에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현물보다는 ETF를 사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DAT.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삼는 이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DAT. 법인의 주식을 사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시티은행이 스트래터지 주식을 산다는 건 사실은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때요? 우리의 스트래터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기관들에게는 하나의 비트코인의 대체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인 DAT 기업인 스트래터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온체인 플랫폼 루콘체인에 의하면 관련된 지갑, 스트래터지의 지갑에서 1030개의 비트코인이 외부 주소로 이체되었대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매도를 할 때 보통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할 때 이체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90%는 그랬죠. 그러니까 웃긴 게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 중에 하나인 시티은행은 기관에게는 비트코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스트래터지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이 시점에 본인들은 힘들어서 팔아요. 왜? 힘드니까요. 이들은 금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그리고 향후에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되는 디지털 고속도로,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투자는 하지만 그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상장된 우리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는 거죠. 왜? 배당도 해줘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전환사채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각자의 위치 속에서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 이러한 모순 자체가 비트코인의 내러티브 서사를 그리고 미래를 붕괴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오히려 시장의 미래는 시티은행의 이런 모습, 스트래티지 주식이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시장의 미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번, 한 두 번, 세 번 클래러티 법안 얘기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법률적 문제, 그래서 어떤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비트코인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 클래러티 법안의 토론 종결, 클로처라고 하죠. 클로처, 토론이 종결되는 거, 클로처 절차가 신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결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토론 종결, 클로처 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공화당이. 그러면서 이번 주에 포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왜 암호화폐 관련된 미디어나 영상이나 뉴스에서 클래러티 법안이 제가 이미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리긴 했지만 왜 이렇게 이게 심각하게 여겨질까요? 왜 비트코인한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법 외입니다. 법 외. 여기 나오죠? 혹은 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의미의 탈법이 아니라 법 외라는 점에서 법을 탈출해 있는 상태예요.
물론 들어간 적이 없지만 따라서 주로 개인들은 몰라도 기관들,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법인들이 자기 금융기관의 자산이나 법인들의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투자를 한다고요. 분산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 처리나 회계 처리 이런 부분들이 다 법이랑 연결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냥 지금 법의 상품인 비트코인을 베타 테스팅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현물은 위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ETF 형태가 됐건 현물이 됐건 GAT 이렇게 스트레터지의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두 베타 테스팅 투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서 합법적인 비용 및 회계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 됐건 다양한 형태의 법인들이 자신의 그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구조화할 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혹은 암호화폐를 1% 혹은 5%, 1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상정을 한다고요.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퍼센테이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맛보기 투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은 마트에 가보면 거기 맛보기 음식들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정식 투자를 못하고 있으나 왜? 합법적인 비용 및 회계 처리를 못하거든요. 왜? 클래리티 법안이 없으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0.5%가 됐건 1%가 됐건 5%가 됐건 수많은 미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 전 세계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일정한 수로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결합을 시킵니다. 등록이 가능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등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비트코인 시장에 10%밖에 안 돼요. 10에서 11%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정도만이 기관의 돈이에요. 나머지 90%는 아직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점유율이 낮은 자산 형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아직 10%, 11%밖에 비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50% 이상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RWA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은 10배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저 미스터 비트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